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주제는 정말 2025년 우리가 맞닥뜨릴 이 트럼프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승조 대표님을 초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마도 저희 채널엔 처음 초대되셨으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광석 교수님하고 같이 토론할 이승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조 대표님 딱 언뜻 뵙기에는 혹여나 아이돌 아니신가?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복장이 되게 모델 같은 포스가 있으십니다. 제 제자가 구찌 매니저인데 네. 제 코디를 많이 해줍니다. 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요. 뭐 홍보도 하고 예. 저는 걔가 할당하는 거 사주고 아, 그러시군요. 예, 아유, 상부상조. 너무 멋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다인경제 대표님이세요. 예.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투자 교육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가 인연이 되는 대중적인 것보다 인연이 되는 제자 양성, 금융전사 양성. 그러니까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지금까지 한 38 예. 제자가 예. 지금 했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각자마다 개인 자산 관리.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의 실력을 키우는데 네. 저는 뭐 제 경험치라든지 네. 뭐 내가 걸어왔던 거 그리고 걔 성격 뭐 나름대로의 어떤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그냥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인경제도 또 이데일리 앵커가 하던 애가 은퇴해갖고 그거를 유튜브 하면서 만들어서 그거를 또 교육용으로 그렇구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가서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하면서 네.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공간이 다인경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38명의 이 투자 전문가를 양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32만 구독자분들께 예. 네, 좀 투자 교육적인 인사이트 네. 많이 가감없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자.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한국이라는 배도 좀 불안한데 한국이라는 배가 맞닥뜨려야 될 소용돌이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곧 시작이 되는데 일단 가장 강하게 키워드로 꼽는 게 소위 관세고 보호무역 조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어떤 트럼프식 어떤 드라이브가 경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먼저 첫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그 투자 철학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복잡계 그 시각이라고 하는 옛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처음 퍼뜨린 건데 예, 그 수학 물리학에서 나왔고 그 기반으로 저는 시장을 제가 보는 화두가 지금 보면 이제 매크로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잖아요. 네, 저는 그걸 후순위로 둡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 네, 저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연구하고 네, 그다음 머스크 연구하고 네, 트럼프가 약간 강요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행동대장 때 그 행동대장들 중에 아시아 쪽 특히 우리나라를 가장 핸들링하는 사람이 누군가 체크하고 그분은 이제 저는 안보 차관인가 네. 콜비라는 분 네, 그분을 또 뒤집니다. 네, 그래서 follow the man을 먼저 체크하고 네,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성격이 어떻고 의사의 목표가 어떻고 그게 우리나라나 동북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뭐 이런 거를 먼저 접근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크로는 어떻게 상황에 이게 영향을 줄까 이렇게 접근 방식이 이렇게 좀 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2025년도는 우리나라 그 간단히해서 제일 잘 나갔던 그동안 부분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삥 뜯기는 시대. 예, 그러니까 다 빼앗겨서 처절하게 망가지는 데도 있을 거고, 네. 그거를 잘 대응해서 극복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그쪽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은 제가 미리, 1,400, 한 7, 80원대, 뭐, 1,500원 간다라고 부르짖은 것도, 이 트럼프의 전략이 한국을 흔드는 전략을 계속 강경하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충, 뭐, 예를 들어서, 환율, 관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더 짚어놓는 게 군사적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하는 거랑 실제 행동하는 거랑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상당히 이용을 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동남아를 굉장히 필리핀이나 이쪽을 또 이용할 것 같고, 네. 이게 군사적인 부분으로 이용할지, 네. 저는 이거가 가장 피하길 원합니다. 근데 네. 저는 2025년에서 2027년에는 군사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율 부분은 그냥 열어놨습니다. 네. 우리 지금 나라 사정이 그 방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네. 한국은행장 혼자서 방어할 부분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충 1,450원이 뚫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1,500원을 이제 방어선을 구축했을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약간 군사적 부분으로 가면 이것도 뚫린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직 뭐 1,600원, 1,700원, 2,000원은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열어놓습니다. 거기서 살아날 거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롱숏을 보는 거죠. 살아날 수 있는 섹터는 뭘까? 예. 거기서 처저히 그 망가지는 섹터는 뭘까? 네. 이걸 구분해서 망가지는 섹터는 지금 처절하게 지금 회피 전략. 매매하지 마. 튀어.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해.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는데, 제가 망가지는 섹터는 지금 타켓을 중국하고 중국이 이제 우리를 따라잡아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최근에 뭐 환율 수혜로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저는 현대차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기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특히 중국의 현지 공장에 있는 기업들은 다 피하라. 지금 미국이, 제가 심지어는 애플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애플이 전체적으로 폭스콘이 매출이나 전체적인 의존도가 거의 8, 90% 중국인데, 네. 미국이 그 트럼프나 너무 심하게 때리면, 저는 또 얘네들의 그 대응 전략 중에 애플 공장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그런 것도 열어놓거든요. 네. 그럴 때는 또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주로 트럼프나 머스크나 콜비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나 중국의 어떤 생각과 어떤 전략을 할 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롱숏을 딱 보거든요. 그래서 네. 상승 에너지는 하자. 마이너스 에너지는 버리자. 네.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2025년을 전략화시켜 봅니다. 너무 좋은 접근이시고요. 이제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인물됨을 좀 뭐 들여다보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주요 플레이어들의 인물됨. 마치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2025년을 결정지을 올해의 인물들 하면 이렇게 쭉 나열되잖아요. 결국 그런 인물들이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 이들이 그들 방향대로 뭔가 지정학적 움직임을 꿰어 나갈 텐데, 마치 이제 인물됨을 본다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좀 들여다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 관점에서도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접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시각을 보게 된 게 네. 현장주의로 바뀐 게, 제가 외국계 증권사 할 때 그 법인 파트하고 그 헤지펀드나 이러한 쪽에
그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마케팅하는 일을 쭉 한 십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들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 팔로도, 그러니까 앞에 내세우는 단어하고 네. 실제 뒤에서 행동하거나 탐욕은 180도 다른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돈을 쫓는 게 정답이었어요. 네. 앞에는 뭐 주주환원이든 뭔가 뭐 근사한 무슨 포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언론이나 실전에서는 이 포장이나 그런 데 신뢰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은 그 탐욕자 설계자들이 본 생각이 뭐냐, 그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거를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설계자 헤드는 누구냐,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나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어떤 섹터를 버리고 어떤 섹터를 올릴 거냐라는 이걸 거버넌스라고 근사하게 말하면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이나 LG 그룹은 저는 선박에까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정의섬 회장님의 탐욕이나 거버넌스는 제가 보기에는 갖다 얘기해서 자기 후계 구도를 구축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려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분 가치가 갖고 올 돈이 많이 드는 걸 최대로 방어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정답일 것 같고, 그래서 현대차는 26만 원대 무슨 뭐 인도 IPO로 돈 나고 성장성이 어떻고, 뭐 요새는 환율수였는데 난 매도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갖고 와야 되는데 저걸 누가 미쳤다고 돈 주고 비싸게 갖고 오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주가도 가만 보시면 심지어는 다 지금 죽이는 게임. 그러면 나는 어떤 타겟이냐면 정의섬 회장님이 개인 지분으로 제일 많은 게 뭔지. 그게 현대글로비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비상장 많고, 그 다음에 그 순서로 투자하는데, 이 타이밍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의 상장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이런 접근 방식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널리스트들이나 또 시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틀에서는 갖다 얘기해서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성이 어떻고, 경쟁관과의 요새는 뭐 닛산 이렇게 합친데 여기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고, 이렇게 분석하는데, 네. 저는 이거는 후순위. 네. 정의섬 회장님이 진짜 목표의 타켓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받을 거와 후계 구도의 구축이 제일 우선순위다. 네. 그럴 때 뭐부터 풀을 건가? 음. 그거를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그쪽에 다 뒤에 사모펀드가 설계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설계자들의 아이디어가 갖다 얘기해서 우리 상장되어 있는 가치를 다 죽이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는 타이밍을 언제 보냐면, 현대 엔지니어링을 전에 구주 매출 IPO를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내년에 시도할 거로 봅니다. 네. 그때 지금 현대건설을 7만 원에서 지금 거의 뭐 3만 원도 어떤 아주 박살을 냈거든요. 네. 이거를 합병시키려나? 아니면 뭐 그거에서 풀어갖고 지분 가치 높인 다음에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인이 지분 투자한 거를 하나그룹 같이 뭔가 이거를 몇 조 만들어 갖고 이거를 이제 현대 모비스 갖고 올지, 현대차를 갖고 올지, 아니면 현대 중공업 같이 세 개를 쪼개다 합치다 하면서 복잡하게 해서 끌고 갈지. 이거는 세계적인 트렌드나 이런 게 진행할 때마다 선택의 경로 의존성에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각 그룹을 볼 때 내년도에 저는 다들 이렇게 지금 전체를 보시잖아요. 네. 저는 부분을 봅니다. 그것도 중요한 접근이죠. 예, 현재 부분 균형만 찾자. 네네. 거기에서 플러스 나는 이득의 우선순위를 찾자. 그리고 전체는 저는 2025년의 특징도 전체로 보려고 접근하는 친구들은 다 망한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비정상적인 균형점을 찾아갈 것 같거든요. 네. 이 스트롱맨들이 막 네네. 서로들 뭐 동북아시아에서도 붙을 것 같고, 네. 우크라이나, 나는 이제 앞으로 중동전은 더 확산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매크로 접근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냥 다 열어놓자.
네. 오히려 네. 모든 뭐 유가, 환율 이런 걸 다 열어놓고 나라별 접근에서 따라서 부분 균형이 다 달라질 거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케이스 바이 접근이 저는 자기네들의 최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갖다 해서 게임 이론상 내시 균형을 일으키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내년도 10대 재벌들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우리는 수출 먹고 사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나마 살아나는 게 하나그룹이 제일 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하나그룹이 방위산업 때문에 또 그렇고 말씀하시는 조선도 그렇고 음. 저는 이제 그거는 다 노출됐고 제가 또 들여다보는 거는 저는 유가 50불까지 빠질 수 있다고 열어놓습니다. 네. 지금 보면 또 미친 소리라고 들리겠지만 네. 저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서 카나다 자꾸 얘기하고 네. 뭐 그다음에 그린랜드인가요? 네네. 북극계에 있는 그린랜드 이거를 자꾸 하는 게 저는 그린랜드 얘기하면서 딱 들어오는 게 북극항로.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 자원 개발. 예. 요 두 가지가 우리나라는 어떤 게 또 이게 연골고리가 나오는 게 부산. 네네. 그럼 부산 거점을 둔 회사는 뭘까? 네. 그리고 정책이 부산을 해서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업은 뭘까? 이게 부산에 있는 또 수소나 그다음에 암모니아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 중심 회사들이 포스코, SK, 현대차 이런 그룹들이 여기에 연결돼서 플러스 되는 부분은 뭘까? 이런 걸 찾아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2025년을 저는 경천 동지의 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네. 노상 깜짝 놀래고 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하는 단어들에 의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지. 그거를 인간의 머리로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기는 참 힘들지 않겠나. 그래갖고 저는 지금 나온 단어들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다 열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갖고 북극항로 개척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전 어떤 면에서는 하나그룹이나 우리나라 하나오션이 제일 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보지 않고 한 3년을 어마무시하게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2024년에 연초에 똑같은 브레인스토밍으로 제가 연합경제TV에서 떠들 때 2024년은 전쟁 갈등의 해니까 전력설 위주의 방산하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HD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것들 집중하자 한 게 이게 거의 뭐 5배 템버 같거든요. 요번에는 저는 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때리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세나 이런 거보다 저는 대만을 흔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선에 대만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골 때리지 않겠습니까? 네? 간단히 방어선에 네. 대만 넣어줄게. 네. 그러면 대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나 그쪽에서는 대만을 흔들어 갖고 자기네들이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아메리카 할 수 있는 그 TSMC를 싹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그 전략을 쓰면 또 골 때리지 않겠습니까? 또. 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브레인스토밍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분도 여기에 휩쓸려서 뺏길 거와 뺏기지 않을 거. 이게 뭔가 게임 이론에서 서로 비둘기파 매파 싸우면서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비율이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 8대2냐, 5대5냐, 6대4냐, 이게 균형점을 어디로 찾냐에 따라 다 기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2025년도 한 3월 달 정도 되면 대충 윤곽은 드러나지 않을까. 전 그 윤곽에서 한 3년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예. 저는 기준의 준거점을 내년 3월 달에 나오는 빅데이터 갖고 판단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때까지는 다 비워놓자. 그리고 우리나라 상위 32는 매매하지 마라. 그러면 막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인덱스고 뭐 이러는데 저는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상위 랭킹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저 갖고 공격할 것 같거든요. EWY. 네. 이런 것들 갖고 공격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지수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그럼 지수 인덱스를 보잖아요. 네네. 저는 다른 걸 보시죠라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든 현대차든 기아든 어떤 이 큰 트레이드를 할 때는 다 10에서 20% 박스에서 움직이지 추세로는 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